자연으로 돌아갈 때 건강의 길이 있다. 미국을 여행할 때면 비만인 사람들을 유난히 많이 접하게 된다. 몸은 물론이요, 숨조차 가누기 힘들 정도의 비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숱하게 많다. 누군가는 이런 실태를 미국인의 비만 재앙이라고까지 경고하기도 한다. 비만은 그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성인병의 근원이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만으로부터 파생된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질병들은 그 고통도 심해 마지막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다. 지난 여름 시카고를 방문했을 때도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들이 그들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었고 음식점의 음식은 여전히 기름지고 풍성했다. 나는 미국에서 비만이 더 이상 방치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시급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 유명한 시카고 치즈 팩토리 식당은 수천 명의 손님들로 하루 종일 붐볐다. 보통 30분 정도를 대기석에서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게 되는데 배달되는 음식들은 접시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거기에다 후식으로 먹게 되는 달콤한 치즈케이크는 사람들의 식탐을 또 한 번 자극하고 있었다. 미국인들이 즐기는 고담배, 고칼로리의 음식 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비만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다. 시간의 격차가 있을지언정 우리나라도 그 추세를 따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비만과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오늘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각종 다이어트 방법과 비만 강좌 등 다이어트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연식이나 선식, 그리고 생식에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화학 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태비만을 고집하여 생산한 유기농 식품을 찾는 사람들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대 문명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음식 문화 개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깨우침에서 시작된 생태적 인간으로서의 희귀라 여겨진다. 이러한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의 저자로 알려진 미국인 부부 헬렌과 스콧 니어링, 그리고 세계적인 아이스크림 재벌의 상속자인 베스킨라빈스 2세가 돈과 무명을 등진 채 자연 속에서의 삶을 시작했다.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자연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이야기에서 건강한 삶의 모습을 엿보게 된다. 앞서 이야기한 아침형 인간이나 맨발형 인간이 추구하는 바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노력과 맥을 같이 한다. 자연의 생체 리듬에 따라 잠들고 일어나는 생활 습관의 회복, 유기농 채소와 자연식품 등을 생식하는 식습관의 회복, 그리고 시간과 여건이 허용될 때마다 맨발로 숲길을 걷는 맨발 걷기 습관의 재개.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연 상태로 되돌리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런 노력들은 우리의 삶을 건강과 활력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맨발로 이슬이 영롱한 흙길이나 풀밭을 거닐고 그런 청신한 느낌으로 자연산 채소 등의 간소한 식사를 즐긴다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인가? 소농색의 건강한 발을 되찾자. 현대에는 신발과 양말을 벗으면 대부분 창백한 발이 드러난다. 항시 공기가 통하지 않는 채로 갇혀있기 때문이다. 축축한 땀과 습기에 젖은 힘이 없는 발, 무좀 등의 곰팡이에 노출되어 있는 발, 거기에다 악취까지 나는 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발은 신체 중 가장 숨기고 싶고 또 애써 외면하는 부분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발일수록 남들 앞에 발을 내보이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다. 자연히 사람들은 자신의 발을 점점 더 양말이나 신발 속에 가두어 놓고 지내게 되고 발 자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 발의 건강과 발의 아름다움은 소홀히 여겨진다. 문명화된 사회는 발에 대한 뒤틀린 인식으로 인해 점점 발을 옥죄려 하는 것 같다. 우리는 양말로, 구두로 발을 감싼다. 전통 여인들이 작은 발로 뒤뚱뒤뚱 걷듯이 우리도 가죽 구두를 신고 어딘지 자유롭지 못한 걸음을 걷고 있다. 그 방식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신발은 맨발의 자유로움과 성장활동을 억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체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인위적으로 억제한다. 이런 측면에서 신발은 현대판 전적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의 발은 건강하지 못하다. 숨도 못 쉬게 양말 속에 구두 속에 갇혀서 질식되어 가고 있는 발은 심한 악취를 풍긴다. 심한 사람들은 뼈나 발톱이 기형적으로 자라있거나 무좀 등의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미국의 족부 정형외과 의사 사무엘 슐만은 그의 연구 논문 신발을 신지 않고 사는 중국과 인도 사람들의 관한 연구에서 신발이 인간의 발의 최대의 적이라고까지 보고하고 있다.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들은 발에 관한 질병이 거의 없다. 그들의 발 동작은 갈목할 정도로 크고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구두는 건강한 발에 필요치 않고 질병의 원인이 될 뿐이다. 발의 최대의 적은 신발이다. 미국인 의사 닥터 스틸 스튜어트도 그의 연구 논문 신발의 역사와 그 사용 및 남용에서 건강한 맨발의 힘을 역설하고 있다. 수백만의 인디언이나 콩고인들은 사바나 숲이나 열대 우림에서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이 맨발로 다닌다. 맨발로 걷게 되면 글쎄 무좀도 사라지고 창백했던 발에 소홍빛 혈색이 돌게 된다. 발바닥에는 적당히 굳은 살이 돋으면서 생고무와 같은 탄력이 생겨 강인한 발을 갖게 된다. 자신의 발이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다. 그때부터는 맨발이 자랑스러워진다. 맨발로 나서는 것이 당당해진다. 맨발은 다시 아름다운 신체의 하나로 돌아오고 우리는 그 발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 건강한 발, 당당한 발, 그것은 건강한 삶, 당당한 삶을 여는 확실한 열쇠가 될 것이다. 발은 혈액을 순환시키는 제2의 심장. 현대인의 많은 질병은 혈액순환만 원활하게 해주어도 상당 부분 해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혈액은 심장에서 나와 말초혈관까지 온몸의 각 기관을 흐르며 산소와 영양소, 호르몬 등을 운반해주고 되돌아오는 길에는 각 기관에 쌓여있는 독소와 침전물 등의 찌꺼기들을 회수하여 온다. 그러니 원활한 혈액순환 여부가 건강유지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이 기능이나 과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건강의 악화와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혈액순환의 원활화를 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흔히 받는 마사지나 지압요법은 이러한 혈액순환 원활화의 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마사지나 지압은 장기와 같이 물리적 자극을 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신체 부위는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방에서 침이나 부항인이 하는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혈행의 활성화를 일으켜 염증과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언제 어디서나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좀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 결국은 맨발 걷기의 효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발은 체중을 유지하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도구이다 라고 하였다. 흔히 발의 기능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위의 두 가지 기능, 즉 몸의 하중지탱과 장소 이동의 기능을 떠올린다. 하지만 발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숨어 있다. 걸을 때 발을 땅에 디디면 몸의 중량으로 인해 발에 분포된 혈관이 수축되고 발을 땅에서 떼어 들어 올리면 그 누르는 힘이 없어져 혈관이 팽창된다. 이 발바닥 혈관의 수축과 팽창의 반복 작용으로 인해 혈액은 발바닥에서 심장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걷기의 혈액 펌핑 기능이다. 그래서 통상 발은 제2의 심장이라 일컬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얼마나 적당한 시간, 또 효과적으로 걷느냐에 따라 발의 혈액 펌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가의 여부가 달려있다 할 것이다. 심장은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박동하여 혈액을 내뿜지만 발의 경우 우리의 의지에 따라 혈액 펌핑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 결국 오늘날 건강의 대명사로 불리는 걷기가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한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오늘날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걷기는 산소 섭취량을 증대시키고 심장 기능을 강화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 모든 효과는 궁극적으로 발의 혈액 펌핑 기능에 기인한다는 것이 나의 소견이다. 그럼 신발을 신고 걸을 때와 맨발로 걷는 것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걸을 때보다 맨발로 걸을 때 혈액 펌핑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하고 자극적으로 일어난다. 왜냐하면 신발은 기본적으로 발을 옥죄고 있기에 발을 들어 올렸을 때 발의 혈관이 제대로 팽창할 수 없게 하며, 또한 운동화 등의 신발은 충격 완화를 명목으로 신발창에 공기층을 만들어 바닥을 푹신하게 만들기 때문에 발의 혈관이 제대로 수축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원래 인간은 맨발로 거친 땅이나 그 위의 돌, 나뭇가지 등을 밟고 다님으로써 자연스럽게 발바닥의 반사구에 자극을 주어왔다. 이것은 혈액순환의 활성화로 이어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함께 발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발에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기고 더 나아가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걷기까지 제한시키자 맨발 걷기의 이런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로 인해 혈액순환의 장애와 함께 수많은 문명병이 초래된 것이다. 옛말에 하루 12번씩 맨발로 문턱을 디디고 넘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맨발 걷기와 혈액 펌핑 기능에 대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맨발로 걷자. 맨발로 문턱을 디디고 흙도 밟고 자갈도 밟자. 그리하여 혈액을 힘차게 뿜어 올리자. 이를 통해 오늘날 혈액순환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여러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자. 모든 신체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발. 아메리칸 리플렉솔로지 아카데미의 빌 플로크 학장은 리플렉솔로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리플렉솔로지는 과학적인 자연건강법으로 발, 손, 그리고 귀에 분포한 반사구들을 자극하여 몸의 각 기관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몸의 말단과 중심기관의 연결선과 그 반사 부위를 손가락 등으로 지압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다룬다. 리플렉솔로지는 건강을 증진시키고 적절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강력한 치유요법이다. 리플렉솔로지에 따르면 발바닥에는 신체 각 부위에 연결된 반사구들이 지도처럼 분포하고 있다. 우리는 특정 반사구에 전문적인 지압을 가함으로써 상응되는
신체 기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정신과 신체가 본연 균형을 회복하도록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리플렉솔로지 요법은 고대 중국과 이집트 등에서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근래 들어 1913년 윌리엄 피츠 제널드 박사가 몸의 특정 부위에 압력을 가하면 연관 부위에 마취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리플렉솔로지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는 신체의 각 부위를 10개의 동등한 수직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부위에 압력을 가하면 해당 부위의 신체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존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학계에 발표했다. 그리고 1930년대 물리치료사 유니스 잉햄이 발의 지압을 통해 온몸의 긴장 완화와 질병 치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로이 발견함으로써 리플렉솔로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체계화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발 마사지나 발 지압 등이 다 리플렉솔로지 이론에 근거한 자연 건강 요법이라 하겠다. 전문가들이 리플렉솔로지의 효과로 혈액순환의 활성화, 긴장의 완화 및 신체 각 기관의 해독 작용과 노후한 조직과 세포의 재생작용 등을 들고 있음은 리플렉솔로지 요법이 얼마나 적극적인 건강 요법인지를 말해준다. 맨발 걷기의 경이로운 치유 효과도 이론적으로는 상기의 리플렉솔로지와 다르지 않다. 맨발로 대지를 밟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표면의 모래와 자갈, 나뭇가지 등의 다양한 물질들이 발바닥의 각 부위를 눌러주어 지압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해주는 지압이요, 자연이 해주는 발 마사지인 것이다. 앞으로 제시될 다양한 맨발 걷기 걸음 형태들도 발바닥의 다양한 부위에 좀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지압 효과를 주기 위한 방법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맨발 걷기는 자연이 선사하는 리플렉솔로지라고 하겠다. 리플렉솔로지 요법은 반드시 전문 치료사나 타인의 손을 빌어야만 지압 효과를 얻게 되는 데 비해 맨발 걷기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용이성이나 정체성, 효율성에 있어서 맨발 걷기가 오히려 리플렉솔로지 요법을 능가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리플렉솔로지는 타인의 힘을 빌어 건강의 회복을 도입한다는 수동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맨발 걷기는 스스로의 판단과 행위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도모한다는 능동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더군다나 맨발 걷기에는 신체적인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만남과 합의를 통한 정신순환 기능도 기대할 수 있으니 보다 근원적인 건강요법이 되는 것이다. 일체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리플렉솔로지 교유의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는 맨발 걷기는 현대인이 향유할 수 있는 최상의 대체의학 요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의학적인 처방이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러한 건강요법이 의학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생활 방식에도 부작용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맨발 걷기 건강요법은 대체의학 요법의 하나로서 적절히 활용할 경우 의료에만 의존해서는 이룰 수 없는 건강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치유와 생명의 맨발 걷기. 현대인의 삶은 칼라류의 삶이다. 갈등과 긴장 속에서 곳곳에 위험과 장애가 도사린다. 이러한 위기를 피해가고 극복하는 일은 마치 예리한 칼라류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고 아찔하다. 맨발 걷기는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삶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안정된 상태로 되돌린다. 무생명의 기운이 살아 움직이고 항시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어머니 대지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숲이다. 거기에는 맑은 공기가 있고 푸른 초목이 있고 아름다운 새소리가 있다. 숲길을 걷는 것은 그래서 생명의 대지, 영혼의 모태 속으로 다가서는 것을 의미하고
그를 통해 우리는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신발은 대지와의 만남 자체를 차단시킨다. 신발을 신고 걷게 되면 대지의 숨결과 대지의 울림을 느낄 수 없다. 생명의 꿈틀거림을, 생명의 은밀한 소곤거림을 들을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걷기는 걷되 또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다.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하늘로 치솟던 모든 번뇌와 고통이 머리끝에서부터 서서히 발끝으로 내려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감당하기 벅찼던 번뇌와 고통의 무거움이 서서히 발끝으로 빠져나가면 해방과 편안함을 얻게 된다. 그것은 참으로 오랜 시간 가져보지 못했던 진정한 평안이다. 어머니 대지의 품 안에서 느끼는 모성의 넉넉함이기도 하고 영혼의 모음을 듣는 편안함이기도 하다. 맨발의 걸음은 그래서 치유의 걸음, 명상의 걸음, 해탈의 걸음이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맨발 걷기를 통해 우리는 칼날 위에 서 있는 듯한 일상의 불안을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존재의 내면으로 서서히 침잠에 들어가는 희열을 느낄 수 있다. 숲길 맨발 걷기에 참듯이 거기에 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맨발로 걸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숲길을 맨발로 걷는 일은 그래서 칼날 위에 선 우리의 삶을 안정된 생명의 땅 위로 옮겨놓는 새로운 생명의 행위요 의식이다.